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소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요소수가 대란이다. 뭐 요소수가 돈을 뭐 수십만 원을 주고도 못 구한다. 뭐 제 지인들도 뭐 출퇴근용이면은 안 타면 그만인데 말 그대로 생계형이신 분들은 영업용 뛰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나에 10만 원씩이라도 좋으니 구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뭐 9만 원 정도에 한 4개를 구해드렸는데 10m가요. 많이 올랐죠. 왜냐면 제가 요소수 판매할 때 저희 그 카센터에서 넣어줄 때 하나에 2만 원, 3만 원에 넣어줬으니까요. 거의 뭐 3, 4배 뛰었죠. 그래서 오늘은 대체 이 요소수라는 게 뭔지, 왜 이렇게 난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해요. 그거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은 좀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소수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요소수는 우리가 흔히 우레아라고 해요. 우레아라고도 하고 에드블루라고도 해요. 에드블루. 독일 쪽에서는 에드블루라고 하고요. 이제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내연기관에서 이제 배기가스의 후처리 장치인 SCR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제를 이제 요소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이용해 이제 질소하고 수증기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요소수라는 게 디젤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 문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대기 오염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시 이렇게 대기 오염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시면 질소산화물 NOx가 엔진에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게 촉매잖아요. 촉매에 요소수가 들어가서 이게 분사되면서 이 요소수가 분사되면서 질소와 물, 수증기로 바뀌는 거고요.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기가스 오염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분은 이제 정제수가 3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요소로 돼 있고 이게 비율이 보통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돼 있어요. 보통은. 그럼 이 SCR이라는 건 뭐냐? SCR 이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올해 기준에서는 이 SCR이 무조건 들어가요. 디젤차에 법으로. 법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거죠. 질소와 물로 바꾸는 장치죠. 발암물질이니까 질소산화물이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SCR이. 그래서 이제 수입차나 국내차나 마찬가지로 요소수가 없으면 차를 멈춰요. 차를 작동을 안 시켜요. 왜냐면 그게 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배기가스를 이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주지 못하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컴퓨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젤차 중에 이 SCR이 달린 게 한 60%는 될 거예요. 60%. 그러니까 지금 화물차 이런 거 합치면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소수 없으면 디젤차 운행 못하냐? 운행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리 원칙상으로는 그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운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자동차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에서 요소수가 없으면 차를 멈추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운행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디젤 기름처럼 이 요소수가 없다고 차가 안 굴러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왜 일어났냐 보시면
이제 요소수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유럽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점점 높이니까 뭐 유로 4, 5, 6가 되면서 이제 고출력 디젤 엔진인데 계속 그 흔히 말하는 매연이 나오는데 그 매연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가 필요해진 거예요. DPF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SCR이 장착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필수가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네. 요소수는 그냥 요소와 정제수의 혼합인데 만들기 쉽고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소가 문제인데 이 요소가 이산화탄소랑 암모니아로 만드는데 암모니아는 아시다시피 수소하고 질소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뭐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산화탄소를 만들려면은 이제 한마디로 화학적 연료로 만들든가 전기분해로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석탄으로 만들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천연가스로 하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천연가스로 많이 하고 석탄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하고 한국은 이제 석탄으로 하다가 석탄을 없어졌잖아요. 석탄 생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2010년 정도부터 우리는 요소수를 아예 안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석유를 위한 방법도 있는데 석유는 이제 비료공업, 한국 비료공업에서 이제 석유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요소 사업이 2011년에 접었어요.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중국이 석탄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중국 자체가 석탄을 이제 줄인 거죠. 우리는 이제 중국의 요소수를 거의 전량 이제 의지하다시피 한 거죠. 수입해서. 예,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이 석탄 생산이 감축돼 갖고 요소를 생산 수출이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호주, 뭐 이런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결국은 네 이제 석탄이 부족한 나라가 돼서 중국이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이제 뭐 파는 거죠. 예. 자기들이 이제 뭐 석탄이 이제 부족해도 자기들이 석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이제 석탄 부족이 자기들이 난방도 안 되고 또 자기들 산업 하는데 그런데 쓰는 석탄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이제 요소 비료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겠죠. 만들어지는 게 이제 줄어드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출해 버린 거예요. 수출을 자기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요소 재고량도 줄어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예. 10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요소를 수출을 통제한 거죠.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디젤차가 많고 그래서 디젤의 그 의존도가 높고 디젤차에 거기다가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요소수가 필요한데 요소수는 중국에다 수입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만들지도 않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소수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수입도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요소수의 원료 요소 중국 수입에 의존해서 97%를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수출을 제한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구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암모니아를
직접 수입해서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 외에도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수입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만드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둘 다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이외의 나라에도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요소수를 자기들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백신을 이제 승인을 해주면 주겠다,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도 요소수가 비싸요. 요소가 지금 비싸졌어요. 석탄 감소량으로 인해서. 뭐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요소수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요소수가 필요성을 알고 채산성이 없어도 계속 생산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했거든요. 수입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석탄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국가 기관 사업일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를 잘 좀 깨닫고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고 이런 거를 좀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가정책 하시는 분들 요소수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게 좀 답답하죠. 무슨 요소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그런 거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요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뭐 다음번에 또 다른 또 내용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